반갑습니다. 저는 디맨드라는 회사의 김광순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고 시간은 15분이고 그래서 이 욕심을 어떻게 자제하냐 이게 올라오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빨리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우리나라 제조업이나 산업이 워낙 안 좋다고 여러 곳에서 다 아우성입니다. 신문만 펴면 다 제조업이 안 좋다 이러는데, 그럼 정말 우리 제조업이 이렇게 안 좋고 이렇게 끝날 것인가?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조업이 상당히 좋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이게 큰 기회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웅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먼저 이 표에서 보시면은 산업혁명은 이제 유럽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미국에 가서 좀 꽃을 피웠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일본에서 이것을 상당히 좀 즐겼죠. 그리고 우리가 한동안은 또 제조업에 상당히 많은 성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 제가 최근에 갔다 왔는데 청도 쪽도 갔다 오고 상해 쪽도 갔다 왔는데 그쪽에도 상공인들이 기업인들이 모이면 우리 제조업 위기다라고 합니다. 다 중국에도 다 위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또 다시 어디로 가버렸다. 그럼 우리에게 이제 제조업은 이제 위기고 이제 기회가 없는 건가? 진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매일 그렇게 한탄할 일이 아니라 우리한테 이제 좋은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150년, 200년 동안에 우리의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2.1% 아무튼 성장률을 계속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지속해 왔느냐? 그래서 이제 현 시점에 와서 앞으로도 이 제조업이 계속 성장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끝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논쟁에서 많은 사람들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끝났다, 이제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은 이 제조업이 지난 100년, 200년 동안 산업혁명 이후에 이렇게 성장한 것은 그 시기별로 제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제조업은 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하면 우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의 가장 큰 것이 발과 관련되는 부분은 사람들이 빨리 이동하고 싶었던 이 욕구를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동차는 해결해 준 거죠. 또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전화기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질러도 이 소리가 갈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가 나오면서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걸 해결해 줬습니다.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들이 시기별로 나왔기 때문에 제조업이 산업을 이끌었고 관련되는 서비스도 많이 왔다. 그럼 앞으로도 그런 제품들이 계속 나올 것이냐, 이런 식의 기대를 하면은 제조업은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제조업이 엔조이했던 기본 욕구를 벗어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편적인 얘기들만 먼저 쭉 하고 뒤에 가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의 제조업의 문제는 결론적으로 보면 기술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조업의 위기, 우리 산업의 위기는 억셉턴스 혹은 억셉터빌리티 문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기술은 발전됐는데 그 기술이 사용자 혹은 소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가 되든지 제품이 되든지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이 안 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오늘 그 두 연사분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 생각하는데요. 결론적으로 기업을 하는데 요즘에 와서는 핵심은 비즈니스 모델을 잘 잡는 것이 핵심이다. 왜 그런가? 기존의 비즈니스는 사람들이 다 결핍되어 있고 없었기 때문에, 나는 전화기도 없었고 차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생산해서 판매하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간단하게 생산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물의 거래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모든 것이 추상성입니다. 추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욕구가 반영된 복합적인 요인들로 사람들은 수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복합적인 요인들을 해결해 주자면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이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심리학에서 이제 중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사람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욕구, 니즈, 디자이어, 욕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 그보다 조금 좀 고상하고 상승적인 욕구가 있다. 그래서 그런 욕구의 체계들이 있다. 그런데 이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만이 위의 욕구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는 가장 밑에 있는 이 욕구는 해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해결이 됐다. 계속 이 기본적인 욕구에 집착해서 사업을 하면은 사업의 기회는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선 좀 더 복합적인 경험과 욕구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업의 기회는, 우리 제조업의 기회, 여러분들의 사업의 기회는 다시 한번 가야 되는 곳은 사람에게로 가야 된다. 사람을 리비짓해야 된다. 제가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요. 다시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산업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있는데 머리끝이라고 하면 이 머리끝과 관련된 산업의 규모가 얼마 정도 있겠습니까? 여기는 염색, 무슨 빗, 샴푸, 수많은 산업이 있습니다. 이 머리끝에. 여러분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발끝과 관련된 산업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발끝과 관련된 산업은 여러분들이 숫자적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규모의 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발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호해주는 산업들이 있고요. 그게 양말이고 신발들입니다. 신발들이고 이 신발에 하나만 잡아도 세계 1등이 됩니다. 하나만 잡아도 나이키 같은 회사 이런 회사가 생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산업이, 제가 이제 강조 드리는 것은 사람을 봐야 된다. 우리 제조업은 다시 기존에는 기본 욕구에 충실했다면 이제는 다른 게 뭐냐, 이걸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성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이동입니다. 이동,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 이동을 도와주기 위한 산업이 유모차,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기차, 비행기, 이 모든 것들이 발의 연장선입니다. 발의 연장선입니다.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 모든 산업들이 사람과 관련되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사업의 기회는 어디에 있느냐? 결론적으로 다시 사람에게 돌아가서 사람 몸에서, 혹은 제가 오히려 더 강조드리는 부분은 사람의 브레인입니다. 머리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중요한 부분은 사람의 외현적 몸, 내부적 몸 혹은 머리까지 포함해서 아직까지 터치 안 된 곳을 잡으면 거기는 사업의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untouched body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재적 몸으로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발만 하더라도 그 산업이 수천조의 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외현적 바디에 대한 산업들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 대부분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줬다. 그러면은 서서히 어디로 가야 되느냐? 브레인으로 가야 된다. 머리로 가야 된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의 감정, 이모션,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경험입니다. 경험. 오늘 좋은 경험했다. 난 그 식당에 가서 아주 좋았다. 난 그 스마트폰을 쓰면서 새로운 경험을 했다, 이겁니다. 그 경험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것이 관건이다. 거기에서 새로운, 우리가 지금까지 제조업이 사람들의 특히 외현적 바디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 가지고 사업을 해왔다면 그건 이젠 됐고, 그쪽 동네의 경쟁은 결국은 가격 경쟁으로밖에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됐고, 그렇다면은 다시 그거보다 상위적 욕구들을 이제 찾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제조업에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뭐냐? 저는 단언 한마디로 표현하면 메타 프로덕트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메타 프로덕트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원래 스마트폰이 이 전화기가 만들어진 것은 사람의 단순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욕구는 원거리 음성을 듣는 전화기입니다. 그 단순한 욕구에 충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서비스의 플랫폼이 되면은
제품의 확장성은 엄청나게 넓어진다는 것인데, 이 스마트폰은 대표적인 제품의 서비스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쓰는데 지금 원거리 음성을 들으려고 이것 쓰는 비중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서비스를 쓰는 것이 더 큽니다. 심지어는 요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은 이걸로 음성적 거래를 안 합니다. 문자로 가고 다른 방식입니다. 그럼 전형적으로는 이 전화기는 성공적으로 진화를 했다. 성공적으로 진화를 했고 이겼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전화기는 결론적으로 메타 프로덕트다. 메타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의 플랫폼이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통용되는 정거장이다. 그럼 우리 제조업의 앞으로의 승부는, 제조업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을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들이 해결될 수 있는 정거장으로 재편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메타 프로덕트로 만드는 것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는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하나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조업의 혁신을 가져가는 방향은 저는 두 가지를 시급하게 제시합니다. 좀 쉬운 걸로는 PSS라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제조업이 밸류 체인을 내부에서만 한정시키지 말고 사용자의 사용 단계로 가서 서비스를 하는 것에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건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웅진 코웨이와 같은 것입니다. 웅진 코웨이와 같은 사업은 정수기를 판매하는 것에 초점이 두는 것이 아니라 정수기를 사용하는 단계에다 초점을 두고 서비스를 하고 제품을 팝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품을 판다기보다도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방식, 그런 거는 PSS 방식인데요. 이런 것은 기회가 엄청나게 크다. 양탄, 이 카펫이든지 모든 산업에서 결론적으로 사용자들의 사용 단계의 서비스에 초점을 둔다면 그 사업은 엄청 크다.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내 제품을 단일한 기능으로 완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기능, 다양한 익스피리언스가 가능한 구조로 나의 프로덕트를 변환시킨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표현할 때는 홀리스틱 익스피리언스, 통합적 경험이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으로 만들어낸다. 사실 제가 이런 개념을 만든 거는 제가 삼성전자하고 오랫동안 이걸 하면서 이걸 만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쨌든 이런 시도를 엄청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라고 내가 이걸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제시하는 것은 그런 방법이 뭐냐? 사람에게 천착해서 깊이 들어가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 이 부분을 저는 방법론으로는 디자인적 방법론을 써서 그것을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관한 것인데 그 경험이 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혹은 제품을 디자인한다. 이런 부분을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 방법론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 그림만 상징적으로만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사람에게 들어가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제품이나 내 산업이 사람의 어떤 생활과 관련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두 번째, 그 생활에서 사람은 아침에 눈을 떠서 잘 때까지 도대체 어떤 경험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건가? 그 경험의 전이를 찾는다. 여정을 찾아낸다. 거기에서 아직까지 미트를 못 시킨 부분들을 찾아내면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탁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세탁기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탁기는 우리 생활로 치면은 사람들의 식생활과 관련됩니까? 의생활과 관련됩니까? 의생활입니다. 의생활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하루 생활, 한 달 생활을 보면은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은 뭘 입을까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이렇게 하면 어울릴까?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해요.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 옷을 오늘 입었는데 이거를 세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내일도 입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LG전자가 만든 스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오늘 더 입을까 말까 해서 얘는 그 해답을 준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내 이다가 넣으면, 이게 사실 세탁기 진화라고 볼 수도 있고 옷장의 진화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넣으면 그것을 이 탈취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고민을 해결해 줬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것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사느냐, 무슨 고민을 하고 사느냐를 따지면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 그래서 세탁기에서 내가 옷을 빨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제가 삼성전자하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주부들이 엄청 고민이 뭐냐면, 이 세탁기가 빨래 바구니에 옷이 쌓였는데 이 적정 규모가 돼야 이거 세탁기를 쓰는데, 돌리는데 어느 규모에서 돌릴 것인가, 이런 건 걱정입니다. 고민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고민이 뭐냐면은, 아빠가 밖에 나가서 일하다 온 그 옷을 빠는데 애기 옷하고 같이 빨 것이냐, 이러면 걱정이 됩니다. 이게 섞일까. 그거를 세탁기는 해결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 새롭게 나오는 개념은 세탁기가 이중적으로 되는 거죠. 그죠? 이중적. 세탁기의 본연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람이 당신의 본연의 사람의 욕구와 관련된 삶의 형태가, 저니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거기에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충족시켰던 건 어떤 거고 아직까지 충족 못 시킨 게 뭐냐, 거기 찾으면 엄청난 기회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가구업체들을 봐보면은 수많은 가구업체들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책상이라는 것은 책을 올려놓는 거고, 의자라는 것은 내가 앉는 것이다. 이 기능에 초점을 두면은 책상과 의자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책상과 의자를 가지고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하는 행위 속에서 아직까지 터치 안 된 욕구들이 뭐가 있는가, 여기를 찾으면은 어마무시한 기회가 있다. 저스트 책을 올려놓고 의자는 앉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저쪽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의 제품하고 차별화를 못 가져갑니다. 훨씬 더 싸고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책상에서 사람이 원하는 욕구는 앉는 것만 있는 건가, 책을 보는 것만 있는 건가, 다양한 욕구가 있다. 그걸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마트 TV 또한 똑같습니다. 스마트 TV는 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우리의 그 과학 기술의 그 결정판인데, 이것이 사실은 인류 역사상 TV와 관련돼서는 일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이 양방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갈 수 있는 획기적 기술을 만든 겁니다. 만든 것인데, 양방향적, 근데 여전히 일방향적으로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방향적이라는 것은 원거리 영상을 보는 데만 우리가 쓰고 있고 나의 선택에만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 산업의 획기적인 성공의 가능성은 TV를 보는 사람의 정보가 들어가서 커뮤니케이션이 양방향이 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간다고 하면은 여기는 획기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돼서, 저는 자동차는 결론적으로 가면, 앞으로 가면 극단적으로는 요즘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토픽은 스마트폰하고 자동차하고 연동해서 새로운 서비스 컨셉들을 가져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향후로 봤을 때 애플이 이길 것이냐, 현대자동차가 이길 것이냐, 애플이 이길 것이냐, 벤츠가 이길 것이냐, 아주 복잡한 문제가 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동차가 이기려면, 혹은 자동차의 메이저 플레이어가 되자면 자동차 중심의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거는 자동차의 형태를 바꾸자라는 것이 초점인 것이 아니라 자동차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요즘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자동차에서 헬스케어입니다. 자동차 안에서 헬스케어. 그래서 스마트폰하고 다양한 센서들하고 연동을 했을 때, 자동차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도 자동차 타시는 분들 있습니다만은 일정 시간 동안은 몸의 상태로 보면은 아주 나의 보편적인 평균적인 상태가 유지되는 게 자동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센싱을 한다면은 다양한 형태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자동차의 핸들의 구조, 의자의 시트의 구조, 내비의 구조, 이런 것들은 엄청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는 자동차가 승리할 것인가, 앞으로도
빨리 달리는 자동차가 승리할 것인가? 빨리 달리는 자동차는 벌써 티코도 에쿠스를 넘어설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그 코웨이 시장 전자칠판은 우리 아하정보통신 진짜 잘하고 있는데 여기도 상당히 확증할 수가 있고요. 제가 냉장고는 가장 공을 들이는 겁니다. 심플하게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냉장고의 새로운 가능성, 냉장고의 기본 서비스와 기능은 음식 신선 보관이다. 음식 신선 보관을 가지고 냉장고는 절대 이제는 승리 못한다. 그러면 냉장고의 새로운 서비스가 뭔가 이걸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만드는 개념은 푸드 코디네이터입니다. 음식, 나의 식생활의 코디네이터다. 이러면은 냉장고의 형태와 이것은 달라진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든 LG전자든 이 회사들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의 구조와 대상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산업융합인데요. 저희는 요즘에 최근에 이제 특히 헬스케어에 초점을 두는데 헬스케어의 통합적 서비스는 결론적으로는 사람의 다양한 신체적 상태를 센싱하는 기술과 그것을 분석하는 기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비스를 개선하는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것. 여기에는 정말로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산업을 저희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모든 것들은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제조업이 향유해왔던 에코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복잡하게 설명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 민간은 그 에코시스템을 자력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그래서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내는 것은 민간이 가져가기, 개별 기업이 가져가기 어렵다. 그건 비록 삼성전자도 어렵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제조업 매일 어렵다고 하지 말고 뭔가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